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중기의 플라톤은 국가론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책에서만 하더라도 이제 철인 왕의 이제 희망을 걸면서 이상적인 정치를 꿈꿨거든요. 정의가 구현되는 이상적인 정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치죠. 인치, 사람에 의한 정치죠.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인치는 유교의 정치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에요. 유교도 이제 가장 덕 있는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듯이 플라톤이 구상했던 철인왕은 최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선의 이데아를 봐서, 그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인식의 가능 근거이면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장엄함과 위력에 있어서 모든 만물을 넘어서는 그 태양을 간주하는 거예요. 태양을 간주하고 난 다음에 선의 이데아를 간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가 뭔지를 알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역사가 뭔지를 아는 이런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플라톤이 그 국가라는 책을 써놓고도 자기 스스로도 이제 정치를 해봤는데 자기가 모함에 걸려서 노예선을 탈 뻔할 정도로,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이제 80 넘어서도 책을 썼어요. 그게 바로 이제 노모스라는 편이거든요. 이제 법률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플라톤은 이제 법치주의를 주장해요. 법치주의라 그러는데 이제 이 신상 필벌에 의한 그 진시황적 우리 그 동양의 법과는 좀 달라요. 그죠? 플라톤은 좀 그래도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 그죠?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리퍼블릭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정치를 하는 게 이제 공화국인데, 여기서는 이제 플라톤은 이제 원로들 있잖아요. 그죠? 철인왕 같이 이제 여러 지혜가 갖고 있는 아주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는 정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변덕이 심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르고, 기분 좋을 때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다르고, 화장실에 가기 전 다르고, 갔다 와서 다르니까 워낙 변덕이 심한 인간한테는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고, 뭐 인간한테보다는 이제 제도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도적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항상 이제 정치를 할 때 보면은 인치와 법치, 이렇게 사람이 다스려야 되느냐, 법이 다스려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공존해 왔어요. 공존해 와가지고는 이제 보통은 이제 왕정이 지배할 때는 이제 지미 국가라 그러면서 절대 왕정 시대마다 이제 왕이 다스렸잖아요. 왕의 이제 어디 보면 사람에 의한 정치였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상으로 봐서 왕도 사람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부터, 그죠? 처음에는 이제 왕이 지멋대로 하니까는 니 멋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다스려라 말이야. 그죠? 법대로 니 멋대로 하지 말고 법을 줄 테니까 이 법으로 다스려라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권리장정, 권리혁명, 그런 게 이제 왕하고 귀족하고 영국에서는 계속 타협을 해왔고요. 프랑스는 그런 타협이 없고 왕권이 너무 세버리니까는 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면서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재헌 입법주의가 되잖아요. 재헌 입법주의가 되는데, 재헌 입법주의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이제 왕이 멋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다스려라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동양의 법가하고 서양의 재헌 입법주의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동양의 법가는 법은 누가 만듭니까? 왕이 만들잖아요, 왕이. 근데 동양의 이제 근대의
재헌 입법주의는 이제 처음에는 왕과 귀족의 타협, 나중에는 이제 뒤에로는 이제 인민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 계약론 그죠? 사회 계약론에 입각해가지고 그죠? 이제 계약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면은 모든 권리는 누구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국민투표 붙이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대 재헌 입법주의에서는 법은 이제 백성의 근원을 두고 백성한테 나오지만은 동양에서 법관은 뭐냐면은 임금한테서 나와서 그 성과가 임금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역시 이 구절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자는 확실히 도사는 도사다. 그죠? 나중에 얘기될 정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예견해서 미리 그죠? 다 예견해서 이런 정치가 있을 건데, 모든 이런 정치는 그죠? 이 하지 유지 이 정치로 그죠? 무의자연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놨죠. 확실히 얼마나 도사냐면 내가 옛날에 해겔 공부할 때 봤어요. 해겔 역사 철학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겔이 그 당시에 제국주의를 예언했어요. 제국주의.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의 맹화를 보면서 해겔이 뭐냐 하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자국 내에 상품인 생산량이 엄청 나서 더 이상 팔아먹을 데 없으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외국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겔 책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 와, 그 제국주의를 이미 예언했는 것을 우리 보면서 해겔이 그냥 해겔이 아니고 역사의 어떤 뭐 역사에 있어서 의성하고 하듯이 역시 노자도 도사는 도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절은 조금 이제 오해가 좀 있어요. 신부족 유불신 있거든요. 요 글자가 보면 이제 그 백서본에 보면은 참 백서본이란다. 축간본에 보면은 안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요 글자 그대로 보면은 믿음이 부족하니 불신이 생겼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믿음이 부족하니 하는 건 요거는 이제 군주를 얘기하고요. 불신이 생겨났다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백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임금한테 신이 부족하니까는 백성한테 불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보통은 믿을 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은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을 신자를 썼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맹자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가욕지위 선이요 유적이위 위지신이라 그랬거든요. 가히 추구할 만한 거, 좋은 거, 선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그 선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을 신이다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추구할 만한 거, 그죠? 인간이 욕망 낼 만한 거,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그 선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을 신이라 그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선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임금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 말이야. 안 믿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간본에 주간본에 논란이 많습니다만 요 언자가 앞에로 해가지고는요. 만약에 이게 어찌라고 본다면은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부족하니 어찌 불신인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부족한데 어찌 불신인들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임금한테 믿을 만한 게 없는데 백성들이 불신이라도 하겠는가 말이야. 그죠? 불신하려 그러면 우리 보면은 미움도 보면은 어디 보면 사랑의 좀 배면이잖아요. 보면은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도 약간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비난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아예 무관심하면 완전히 이제 이건 상태가 되잖아. 나쁜 상태가 되잖아요. 뭐 그 정도 의미가 되겠어요. 보면은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이제 논란이 좀 많은 구절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상적인 정치에서 친하고 예찬하는 정치, 두려워하는 정치, 무시하는 정치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간의 평가가 있는데요. 이제 임금한테 뭐냐면은 선함이 없어가지고 임금한테 바람직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찌 이제 그 백성들이 불신인들 하겠는가 이렇게 또 이제 백서본 축간본에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행 왕필본에 보면 이제 지금 내가 설명했던 대로 이제 그 백성들한테 선함이라고 임금한테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부족하다면 어찌 그죠? 백성들이 그 때문에 그렇다면은 불신하게 된다 말이에요. 정치 중에서 제일 우리가 사회가 그죠? 이제 희망 없는 정치가 불신의 정치잖아요. 불신의 정치, 그죠? 이제 공자한테 이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그죠? 묻습니다. 이제 공자가 어느 나라에 가니까는 백성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아우, 백성들이 많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정치를 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많으면은 어떻게 정치해야 됩니까? 이러니까는 공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족시, 족병, 그 다음에 민신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족식, 그 다음에 족병. 그죠? 처음에는 백성들이 많으면은 백성들을 충분히 먹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충분히 먹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그죠? 그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군대를 튼튼하게 해서 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죠? 마지막에는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그러면 제거시켜야 될 게 뭡니까? 이러니까 족병 그랬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 그죠? 순서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있기네. 그죠? 족식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뭐냐면은 정권이 견지하면서 지니고 가야 되는 게 뭐냐? 그죠? 백성들이 그 임금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가장 최우선이다 말이야, 그죠? 궁극적으로는 백성이 믿는 정치를 지향하면서 그죠? 하는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궁극적인 목표인 거야.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끝까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민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먹여줘야 되고 군대를 강하게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백성이 신뢰하는 정치인데, 그죠? 여기도 보면, 그죠? 이 불신, 그죠? 예, 그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유해여 그랬습니다. 유해야 오래될 유자여도 돼 있는데도 있는데요. 뭐 요건 유자는 이제 요게 원숭이라 그랬잖아요. 머뭇머뭇하면서 조심한다 말이야. 그죠? 임금이 그 무의자연의 정치를 하는데, 그죠? 정치를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뭐 한 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이야. 그죠? 지멋대로 방자하게 지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요. 유해여 머뭇머뭇 조심하는구나. 그죠? 뭐 하냐? 기언이니라. 여기서 언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임금의 명령 아니에요. 그죠? 아직 이제 법률에 의한 정치라기보다는 임금이 주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명령을 내리는데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말이야. 그죠? 함부로 멋대로 하지 않고, 그죠? 조심하면서, 그죠? 항상 조심하면서 이제 임금이 그 명령을 낼 때, 그죠? 해야 된다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는 이제 하는데, 자,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됐다 말이야. 그죠? 임금이 정치를 잘해갖고 무의자연의 이치가 잘 행해져 가지고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행해졌으면은,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백성들이 계위 자연이니라. 그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그죠?
아까 이제 태상 하지 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 유지에서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면, 그죠? 그래서 위대한 사업이 잘 완수되면 뭐냐? 백성들은 전부 다 뭐냐? 자연인이다. 내가 자연이다. 이런데 이제 그 노자의 자연이라는 말이 전부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자연이라 그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간의 대립해 있는 인간이 정복할 대상으로서의 그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자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원래는 코에서 유래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 보면은 가장 얼굴에 보면은 우뚝 서가지고는 나는 코가 낮은데 우뚝 서서 구분되는 게 어디서 얼굴 보면 코에서 구분되잖아. 그래서 비족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코비자에서 한데 근데 요거는 그래서 어디서 유래했느냐 뭐뭐로부터거든요. 옛날에 우리 서당의 할아버지니까 내가 한문 배울 때 자자를 하면서 붙어자 그러거든. 붙어자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제 뭐뭐에서 유래하는 거 유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원. 그죠? 뭐뭐에서 근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자유. 그죠? 자유가 뭐냐? 근원에서 말미암는 거. 나 자신이. 그죠? 그죠? 자유는 뭐냐면 근원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근원에서 말미암는 거. 그죠? 항상 어떤 언론의 자유 그러면은 언론은 자유해야 되잖아. 근데 그 자유는 뭐냐 하면은 근원에서 말미암아. 팩트가 있고, 그죠? 사실이 있고, 마땅히 해야 할, 보도해야 될 책무가 있으면 거기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은, 그죠? 이걸 잘못해갖고 자를 자의적으로 말미암다 하면 완전히 그럼 방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근원에서 말이야. 마땅히 그러해야 할 근거와 원인에 입각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근원, 그죠? 근원에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게 또 보면 요게 이제 좀 좋은데 이거는 개견자예요. 개견자. 개견자고 고기나 이런 것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굽는 걸 나타낸대요. 개 껍데기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요건 불화자거든요. 이제 좀 약간 한국말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옛날 한문 배울 때 보면 내가 이런 소리 써요. 개의 껍데기를 나타낸다. 개의 껍데기는 보면 털이 달려 있잖아요. 털이 있으면은 털을 태워야 개 껍데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개 껍데기 어떻게 해야 되냐? 불에 구워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치에 따라서 마땅히 그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내가 본래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내 본래가 내 본성이, 그죠? 내 본바탕이, 도로부터 보통 바탕이 원래는 내가 이렇게, 그죠? 살도록 원래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임금이 해줘가지고, 그죠? 임금이 이렇게 저렇게 해줘갖고 타율적으로 내가 이렇게 자연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유로 사는 게 아니고, 무의자연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그랬단 말이야. 내가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에, 원래 그랬던 것을 내가, 회복해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살 따름이지, 임금이 타율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그죠? 항상 윤리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은, 타율이 아니고, 자율인 거예요, 자율. 그죠? 항상 타율적인 도덕은 뭐냐 하면은, 보면은 종교라든가, 그죠? 국가 법률 같은 거는 타율에 의지하고 강제에 의존해요. 근데 이런 철학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는 건 항상 뭐냐면은 자율에 입각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자율에 입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항상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심히 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노자는, 이제 뭐냐면은 자율에 입각해 있는 자율적인 존재들이 사는 공동체를 이제 구상했다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친이 예지 그랬는데요. 유교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논어에 보면은 이제 다스리는 사람, 그죠? 여기서는 이제 군자 그랬는데요. 다스리는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풀에다 비유했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풀은 눕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의 덕은 그죠? 임금의 덕은 바람이고 소위는 풀이란 말이야. 그죠? 그렇게 임금이 어떻게 하는 대로 백성은 타율적인 존재라고 봤고요. 또 보면은 이제 그 인식의 능력에서 봐서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공자는 뭐냐면은 백성들은 가사유지, 그죠? 가히 하여금 시킬 수는 있어도 그 뭐냐면은 그 근거나 이 까닭을 알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해갖고는 선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도 왜 선해야 되는지, 그죠? 뭐, 그거는 알게 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교는 백성을 약간의 이제 좀 타율적인 존재로 보긴 했어요. 또 그걸 놓고 이제 대학에 보면은 친민이냐, 신민이냐,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라,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하라 할 때, 친민이냐, 신민이냐 할 때, 신민으로 보면은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어쨌든, 유교는 어쨌든, 좀 약간의 타율적인 걸 하는데, 어쨌든, 노자는 명확하죠. 그죠? 노자는 명확하게 타율이 아니라 백성을, 그죠? 자율적인 존재를 보고, 그죠? 백성들이 단지 이제, 깨우침만 주면은, 그죠?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깨쳐 일어나가지고는 스스로, 내가 본래 그랬단 말이야. 그죠? 자연이다 말이야. 그죠? 그렇게 이제 노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일이 완수되고 일이 완수된다 이 문장에 어떻게 보면 좀 주어가 공이고 주어가 일인데 그렇죠. 굉장히 또 자동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전형적으로 했을까요? 그랬죠. 완전히 이거는 뭐 노자적, 앞에서도 계속 노자는 공성이라 그랬지, 성공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무의자연이니까요. 그죠? 무의자연이니까는. 성공 그러면은 공을 이루잖아요. 그죠? 공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있다라는 말은 나, 대상, 이분법적으로, 그죠?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 그죠? 나와 타인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죠? 일이 완수되는 거예요. 그죠? 무의자연으로. 그죠? 항상 이제 노자가 확실히 좀 깨달았다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글을 하나 쓸 때도 보면은, 그죠? 정확하게 그렇게 쓰잖아요. 보면. 그죠? 앞에서 보면 정확하게 노자가 말을 할 때도 보면은 단순하게 하지 유지, 그죠? 뭐냐,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없으면은 아예 정치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명확하게 인식했다 그러면은 민가 다스리는 사람이 대립이 되어버리니까, 그죠? 아주 신중하게 전 문제를 딱 하죠. 그죠? 그 당시에 BC 5세기, 6세기에 어떻게 이 정치의 이 전락 상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지, 그죠? 신기하잖아요, 보면, 그죠? 무의자연, 그 다음에 이제 덕치라 그럴까, 아니면은, 그죠? 어떤 덕목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 그죠? 좋은 정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건 분별적인 정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막 겁내게 두렵게 벌벌 떨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는 백성들이 없이 능멸하는 정치, 그죠? 보면, 노자가 보면, 정말 BC 5세기, 6세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일로 볼 수 있겠죠. 네, 노자 도덕경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굉장히 시스테마틱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도 자기도 이제 나름으로 깨달았고 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이렇게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면. 그 때문에 25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봐왔을 거고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렇게 정교하게, 그죠? 이루어진 글이 아니라면은 2500년 동안 사람들이 안 했겠죠. 그죠?
네, 그러면 17장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18장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